오늘 여러분 풀어본 논제 1 보면은 자, 도르래가 나오고 거기 물체가 달려 있으면서 여기 힘을 가해서 힘을 가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물체가 또 달려가지고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이죠. 이게 물체 바퀴가 아니라 두 개의 도르래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너무 높네. 줄이 쭉 달려 있고요. 한쪽은 벽에 고정돼 있고 해당 줄은 이렇게 와서 여기 또 감겨서 쭉 갔다가 새로운 도르래와 다시 연결이 이루어지고 이쪽에 물체가 새로 B라는 물체 하나 더 달려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지금부터 벌어질 상황들을 설명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어느 정도 설명을 했지만 학생들이 논술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 내가 일단 답을 내자라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내 마음대로 문제를 푸는 거, 뭐 이런 것들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정답을 맞히는 거 꼭 필요하죠. 정답을 맞히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수능에서 푸는 것처럼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필요한 거 그때그때 계산한 다음에 쭉 나가면은 안 되고, 그런 중간 계산이 필요한 것들은 연습장에다가 일단 풀 때 써 놓으시고, 논리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고, 그래서 중간 결론 내고 최종 결론까지 어떤 내용들을 당연히 써야 되느냐라는 것들, 요거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답안지를 좀 봐야지 알겠는데 요렇게 되어 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내용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거냐라는 것들, 일반적인 역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물체들에 가해지는 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정식적인 그 답안으로 넘어갈 때에는 물체 A와 B가 나오는데 각각의 물체 지금 1kg이라고 했는데요. 각각의 물체가 받는 힘을 다 분석하면서 넘어갑시다. A 물체는 지금 질량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도르래를 바퀴처럼 달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A 물체는 여기까지로 봅시다. 자, 그러면은 A 물체가 받을 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력 가속도 G 10m/s 제곱이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중력을 10N 받겠다. 이건 중력이고요. 10N 될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힘 더 받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장력, 탄성력, 뭐 수직항력 등등등 조건대로 그대로 확인하면서 써주면 되는 거니까, 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 줄 방향으로 줄에 걸려있을 장력 T를 받아요. 그럼 되겠네. 근데 그 줄이 여기도 달려있어요. 이렇게 달려있어요 하니까 도르래까지 한 물체로 보면은 위쪽으로 같은 크기의 장력을 한 번 더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 물체로 보자 그랬잖아.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장력을 찾으면 여기서도 얘기를 해줘야지 돼요. 얘한테 줄이 이렇게도 돼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T를 이 부분에서 받고, 여기도 마찬가지 줄이 쭉 여기도 달려 있으니까 왼쪽으로 장력 T를 받는다. 이것도 사실은 해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받았을 때 물체가 병진운동, 위치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날까라는 것들 얘기를 하려면 봤더니 당연히 오른쪽으로 똑같은 줄에, 왼쪽으로 똑같은 줄에 의해서 받을 두 개의 힘은 오른쪽 왼쪽 당연히 크기가 똑같게 되어 있으니까 상쇄가 될 거고, 나머지 힘 위쪽으로 TT, ET, A 물체는 아래쪽으로 중력 10N이라는 중력인데 이 힘에 의해서 어떤 가속 상태가 결정될 거다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B로 넘어가 주시면 B는 질량이 역시 1kg짜리라 그랬으니까 질량 중심 부분에서 10N의 중력을 아래로 받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한테 그렇게 장력과던 똑같은 줄이 달려 있으니까 위쪽으로 T라는 장력을 또 받을 거다. 그래서 요거는 B는 두 개의 힘에 의해서 지금부터 어떤 가속 상황이 벌어질 거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체들의 가속도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랬을 때 먼저 확인할 거는 여러분 도르래 문제가 수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맨날 고정 도르래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움직 도르래라는 녀석도 있긴 있는데 움직 도르래는 문제에서 거의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가끔 수능 특강이나 기타 모의고사 이런 데서 움직 도르래 들어간 문제들을 아마 보기도 했을 텐데 실제 수능에서는 지금까지 뭐 적절하게 2009년 개정교육과정 비롯해가지고 계속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해본 친구들은 움직도로에 달려있는 물체 있을 때 이쪽에 달려있는 물체 또는 가는 힘, 여기 물체, 움직도로에 달려있는 물체는 변위가 2대1, 가속도도 2대1이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푸는 거, 뭐 요령을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까지 구해놓고 그러니까 B 물체가 내려가는 거리에 비해서 A 물체는 절반만큼 올라가고 속도나 가속도도 2대1 크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바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논술 문제 답안지로서는 약간 아쉬운데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왜 2대1인데 이런 것들 다른 설명할 게 굉장히 많으면은 요 정도는 생략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지금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설명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답안지를 지금 당장 확인은 다 했는데 A가 위로 올라가는 가속도와 B가 아래로 내려가는 가속도의 크기가 A 대 2A, 2대 1 크기를 보일 거다. 요 부분에 대한 설명 어떻게 했나라는 것들 지금 보기엔 좀 그렇고 만약에 저걸 설명을 안 했다면 저게 2대 1이 되긴 할 건데 저걸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하는 거 요거 떠오르는 말들 있어요? 그런 표현? 그냥 원래 2대 1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항상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이거를 장황하게 하지 말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원리는 이래요. 이러한 상황에서 물체가 실제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B가 줄에 매달려서 어느 정도 내려왔다고 하자. 물체가 내려오는 동안에 줄 끝부분도 함께 내려오니까 이 줄의 끝부분이 내려와서 이 부분이 h만큼 높이가 바뀌었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여기를 당기느라고 줄 이렇게 말려 올라가고 하면서 물체도 올라가 있을 텐데 그 상황을 비교를 하면은 대략 요렇게 생긴 그림이 좀 지저분해지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줄이 요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뀌게 될 거다. 빨간색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랬을 때 의외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줄 전체 길이는 일정할 것이므로 줄이 막 신축성이 있는 게 아니라 줄 전체 길이가 일정하려다 보니까 줄의 끝부분부터 끝부분까지의 총 길이를 따라가 보려다 보니 처음에 표시했었던 흰색 경로 여기까지의 길이와 물체의 위치가 변하면서 끝부분부터 이렇게 따라가는 경로 여기까지의 차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공통이고 공통 쭉 내려오고 쭉 오고 하다가 이 끝부분이 h만큼 오면서 아까보다 h만큼이 길어진 것처럼 된다. 그런데 아까 전에 쭉 와서 요렇게 되는 길이랑 지금 요렇게 되는 길이는 똑같은데 아까 전에 비해서 요만큼이 흰색, 요만큼의 같은 길이가 2번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는 2분의 h씩 여기선 빠지고 여기선 추가된 게 같아야 되므로 핵심 내용은 줄 전체의 길이는 일정해야 되니까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A는
상대적으로 B가 H 내려갈 때 A는 위로 2분의 H만큼 높이 변화를 가지겠다라고 하자. 자, 이 내용을 실제 문제 풀 때 아주 장황하게 쓰기는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써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표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 내용을 충분히 다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신축성이 없는 줄 나왔을 때는 물체들의 위치 변화 관련해 가지고 신축성이 없는 줄의 전체 길이는 일정할 것이므로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거다. 다시 얘기합니다. 수능 문제는 객관식으로서 풀이 과정 내 맘대로 해도 되고 내가 생각내는 대로 답만 구하면 되는 건데 논술 문제는 그러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이 나온다. 그래서 답이 이거다라는 걸 모두 설명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원래 이렇게 풀어 라는 요령으로 푸는 것보다는 상황에 대해서 근거, 답변, 근거에 따른 결과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 거다. 내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채점 대상이 아니죠. 필요한 것들은 답안지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쓸데없이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나타낼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지금 녹화가 되나? 되고 있죠? 자, 이렇게까지 쓰고 나서 이제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당연한 얘기를 쓰면 되죠. 그러다 보니 순간적인 변위도 아래로 위로 2대1 순간적인 속도도 항상 속도의 크기비가 2대1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속도의 크기비도 2대1 방향은 A의 위쪽 방향 가속도 B의 아래쪽 방향 가속도의 크기가 2대1 그런 A의 위쪽 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A의 질량으로 1kg으로 A가 받는 위쪽을 플러스라고 했을 때 R자 힘 ET 마이너스 10 이라는 것의 2배가 B에 대해서는 아래쪽 방향으로 기준으로 아래로 10 위로 T니까 10 마이너스 T를 B만의 질량 1kg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줘야지 되겠다. 지금 수능 문제에서나 여러분들이 그 풀만한 문제집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운직도르래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풀어보던 문제일수록 이런 거는 이런 요령으로 풀어 라는 것들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이런 관계성들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줄에 걸릴 장력, 가속도 이제 대입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가속도 계산해서 1번 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1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한 다음에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해서 영원히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B물체는 땅바닥으로부터 내려갈 수 있는 최대 높이가 8m로 한정적이다. 영원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B는 8m 내려가는 게 최선이었다라고 그러면은 A는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는 이제 B와 함께 이런 식의 운동은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A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B는 8m 내려가는 동안에 A는 4m만큼 올라가는 게 최대 높이겠고 그때 A가 가질 줄에 걸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다 보니 B가 다 내려가면은 갑자기 B에 연결된 줄이 이제 느슨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 A는 올라가던 속도가 있으니까 마치 4m 높이 지점에서 최종 속력으로 던진 물체 같은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 적당한 만큼 더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다 줄에 다시 걸려서 이제 끌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의 A의 최대 높이를 구하여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서 구한 장력 이용해서 지금 여기 써놓은 거 그대로 조금만 전개를 해보면은 답은 금방 나오죠. 요거는 내가 아주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설명할 것까지는 없는데
T는 6N으로 나오면서 요렇게 해서 구한 가속도는 일단 B의 가속도고 A의 가속도는 요만큼 될 거니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 나오죠. 처음에 속도 제로였었던 것이 2m/s 제곱 가속도를 가지고 4m만큼 올라가는 동안에 그랬을 때 가질 최종 속도 뭐 이런 것들 구할 건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 더 설명해 볼게요. A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A는 질량은 1kg이기는 한데 그거 이용해서 구했더니 최초 0m/s에서 시작해서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얘는 최고 일단은 그런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4m 올라갈 때까지 하고 싶어요. 그때 최종 속도를 일단은 구하자는 건데, 자, 등가속도 운동이네. 여러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자주 풀어봤었을 일종의 등가속도 운동 문제인데, 이거 지난번에도 약간 얘기했는데, 이거 풀이하는 방법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사람마다 다를 거고 그것들이 진짜 다들 타당할 겁니다. 어떻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방법? 뭐 학생들 발표는 안 하죠. 그죠?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공식에 대입하는 거 떠오를 것 같습니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A는 가속도 2, 높이 4m까지 가고 싶어. 처음 속도는 제로야. 라고 했더니 최종 속도는 4m/s. 예쁘게 나오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떤 방법? 나는 등가속도 운동은 그래프가 참 마음이 편해. 그래서 최초에 0m/s였는데 적당한 가속도로 쭉 빨라지기를 적당한 시간 동안의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그려서 요거 넓이 4m 나오는데 기울기가 2m/s 제곱이야. 이렇게 하면서 최종 속도는 얼마 되어야 될까? 요 방법 뭐 따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여기에다가 일 에너지 정리를 쓰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물체가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데 알짜임이 이렇게 되니까 4m 간 동안에 알짜임이 해줄 일, 그래서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해봤더니 마지막 속도 나오더라. 뭐 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구성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어떤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적합하다? 머릿속엔 대답은 있는데 답만 안 하는 거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고득점에 유리하다? 제시문 따라가는 게 제일 좋다. 여러분들 습관되고 머리에 인이 바뀔 때까지, 머리 완전히 이 내용에 대해서 바뀔 때까지 여러 번 설명할 겁니다.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제시문까지 나타내고 있진 않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알아서 원하는 풀이 방법으로 쭉 풀어봐라 라고 내가 좀 열어놓기는 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시문이라는 것이 이제 가, 나, 다 해가지고 제시문이 웬만하면 달려 있을 건데, 제시문이라는 것은 실제 내용을 봤더니 써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언제? 옛날에 갈릴레이는 그런데 뉴턴이 현대에 와서는 모르면서 뭔가 역사적인 얘기 이렇게 써놓을 때 있다. 이런 건 안 읽는 겁니다. 자, 혹시 아직도 오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 물리 논술, 글쓰기, 논술이라는 뭔가 글쓰기 답안에는 역사적 배경, 무슨 뭐 과학사에 대한 얘기, 배경적인 얘기, 뭐 이런 것들, 아니 물리적인 의미 이런 것들 내가 적절하게 말로 이렇게 잘 써야 되는 거 들어가야 되느냐? 그냥 안 쓰는 겁니다. 그런 거 채점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꽤 많으니까. 자, 논술 답안지의 채점은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답안지에는
이제 여기 요 칸 안에 쓰세요라고 하는 이 괴선 있으면서 주의사항에 답안은 괴선 안에서만 작성하세요 이렇게도 써 있는데, 그랬을 때 이거를 괴선 안 부분만 복사를 해서 교수님들이 2분 이상이 나눠 가진 다음에 중복 채점을 해서 점수가 웬만하면 똑같게 나오는데 다르게 나오면은 다시 한번 해볼까 재검토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공정한 채점을 하는데, 그러기 위한 채점표가 있다고 그랬죠. 채점표, 배점표가 있어서 교수님들이 하긴 하지만 한 중고등학생도 누구나 할 수 있을 이런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니? 없네. 아, 점수 안 줘. 이런 내용이 있니? 아, 여기 있네. 2점 줘. 이런 내용이 있니? 있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진짜 있네. 그럼 감점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냐 없냐 가부 판단만 한 다음에 그것들 총점을 매기는 식으로 채점은 이루어진다고. 그러는 데 있어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 객관적인 점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이렇게 쭉 쓸 수가 있는데,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 아니면 이런 것에 관련한 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 써놓은 거, 이에 관련한 무슨 내용을 적절하게 잘 썼는가, 뉴턴 얘기를 했냐, 갈릴리 얘기를 했냐, 이런 것에 대한 의미 파악을 이렇게 의미 부여를 뭐 이렇게 적절하게 잘 했는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죠. 여러분들이 물리 논술 답안에 내가 이 말을 쓸까 말까 판단을 할 때에는 그게 채점표에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판단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그런 말을 쓰는 것이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봤을 때 누구나 그거는 있어야 될 만한 거다라고 할 만한 것들, 아니면 이거는 판단 과정에서 점수 매기가 애매하다라고 보일 것들, 그런 걸로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내가 쓸 이 내용이 제시문을 따라서 제시문에 의거한, 제시문은 출제자의 의도 제시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 말이나 써놓는 게 아니라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이 방법을 따라가면서 써줘야지 채점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배점표에 요 항목들이 드러날 걸, 이렇게 고득점이 가능할 걸 이라고 하는 그런 채점자의 그 배점표를 제시해주고 있다라고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건 없겠네 라는 것들, 요걸로 판단이 충분히 될 거고요. 뭐 세 번째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또 했던 얘기인데, 세 번째, 그런 것들을 썼을 때 과연 학교 측에서 원하는 학생의 능력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무슨 얘기하는 거야? 계산 과정 쓸데없이 장황하게 쓰지 말라는 얘기죠. 답안지에다 계산 과정 계속 써놓는 친구들 있는데, 쭉쭉쭉쭉쭉 변형 뭐 이항 뭐 이런 것들 계속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계산 과정에 들어갔을 때 간단하게는 써야 되지만, 그런 계산 들어갔을 때 채점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친구는 덧셈을 잘하네, 뺄셈을 잘하네, 이항을 잘하네, 약분을 잘하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인데, 대학 입학시험에서 학생의 사칙연산 능력은 확인 안 하겠죠. 답이 맞았으면 계산도 잘했겠지, 이렇게 넘어가지. 야, 얘는 덧셈 하는 거 봐, 추가 점수. 나눗셈도 잘해, 추가 점수. 얘는 인수분해까지 할 줄 알아, 대단한데, 그래서 이 친구 추가 점수 안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 점수가 들어갈 만한 것들을 답안지에다가 써야지 된다. 그런 판단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시문이 딱히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에너지 정리를 쓰든 등가속도 운동식을 요걸 쓰든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을 하려고 그랬든 적절한 표현이면은 일단은 다 허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B물체가 땅에 닿은 이후에는 더 이상 줄이 팽팽해질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A물체는 4m 높이 지점에서 구한 것처럼 최초 4m/s로 던져져서 중력 가속도에서 최고점까지 가서 멈춘 다음에 다시 내려오겠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범하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특별히 이 문제 특징이다 라고 할 것들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1번 논제에서 A, B 물체가 함께 움직일 때 1번, 2번 장력과 A, B의 가속도 함께 움직인 동안에 구해봐라. B가 땅바닥에 닿은 이후에 A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 구해봐라 그랬는데, 이게
3번 논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3번 논제의 두 번째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논제 2에서 탄성력 그리고 운동량 보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수능 준비할 때에도 물리원 관련해 가지고 현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개정된 교육과정으로서 수능이 이번에 처음 치러지는, 대학 입시가 처음 치러지는 건데, 작년까지는 문제 중에서 특히 물리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맨 뒷단어, 뭐 돌림임, 유체역학, 에너지 발생, 뭐 송전, 뭐 이런 것들 관련한 거라든지 당연히 일반 역학 문제들, 그런 데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자주 나왔었어요. 근데 개정 전 과학 물리 원 과목에도 4단원의 연력학은 있었지만 현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물리 원 관련해서 단원 내용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뭐 일에너지, 뭐 물리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장 어려운 내용들 많이 있고요. 또 학생들이 현재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 또는 그 문제 유형이 탄성력입니다. 이번 6평 문제 같은 거, 6평 문제 20번이었나? 뭐 그런 거. 물체 눌렀다가 던졌는데 좀 가다가 또 하든가, 아니면 연력학과 관련돼서 실린더, 박스 안에 이상기체를 넣어놨는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칸막이가 있긴 있는데 이게 단열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할 수는 있는데 위쪽에도 또 기체가 있는데 아니면 대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다 용수철을 빡 끼워놨어. 그리고 열을 가해. 그래서 늘어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이런 문제 유형을 가장 어려워하는데,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기본적으로는 탄성력을 제대로 활용할 줄은 알아야지 되겠다. 요거 관련해서 오늘 내용 중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하나 조금 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탄성력 그러면 탄성력 자체, 그래서 물체가 받는 알짜임, 가속도 이런 얘기도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거, 이런 쪽에 대해서 같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으로 우리 지난주 자료 1회차 자료 중에서 40쪽, 41쪽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논술, 답안 작성, 문제풀이, 실전 문제 연습 같은 것들도 중요한데, 관련 내용들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주제별로 논제들 이렇게 실전 문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답안 작성하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는 과정이 실제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요 정도 공부했으면 뭐 충분해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들 더 연습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 찾아보면서 공부도 해봐야지 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도 된다라는 거 내가 주제별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건데, 지금 41쪽에 문제가 41쪽에 괄호 1번 동그라미 4문제, 41쪽 2번 나오고 43쪽에 괄호 3번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경사져 있는 요런 면이 있는데 여기 용수철이 달려 있습니다.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라지 L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 물체를 달아놓고 mkg짜리 물체를 달아놓고 가만히 뭐 이렇게 잘 위치 조정을 했더니 mkg짜리 물체는 용수철이 D만큼 줄어드는 상태에서 평형 상태를 가지게 됐다라고 그래요. 원래 용수철 길이에 비해서 거꾸로 씁시다. 용수철이 원래는 L짜리였는데 mkg짜리를 잘 갖다 놨더니 용수철의 끝부분이 D만큼 압축되면은 평형 상태가 됐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상황 기준으로 물체를 내가 억지로 X만큼 당겼다라고 그랬네요. 용수철의 끝 지점 기준으로 표시하면은 X만큼 당겨서 용수철이 이렇게 되고 물체는 이런 데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손을 놓게 되면은 앞으로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요 문제 여러분들
41쪽, 42쪽 해가지고 세 가지 세트로 나와 있는데 LKMX 값이 이런 식으로 될 때 네 가지 각각 경우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풀어보고 대답해 봅니다. 자, 원래 적당한 K값 100 또는 50 Nm/m의 탄성 계수를 가지는 용수철이 이상적인 용수철로서 원래 길이가 총 Lm짜리였었는데 적당한 질량 10 또는 20kg짜리 물체를 여기다가 싹 달아놓고 당연히 이제 이게 쭉 눌리겠죠. 압축이 적당히 됐을 때 정지했을 때까지가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가 Dm만큼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Dm 압축돼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은 얘는 평화롭게 가만히 잘 있을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눌러볼 수도 있고 당겨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당겨가지고 X만큼 지금부터 평형 상태로부터 당겨서 놓으면 이게 또 띠용 해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런데 지금 기형 1번, 2번, 3번 과정에서 이 당기는 정도가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나머지 조건도 또 알아야 되는데 당기기를 사실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물체가 이만큼 용철을 압축시킬 만큼 갔다가 내가 당기는 과정에서 용수철 입장에서는 원래 길이까지 돌아왔는데 더 당겼다가 놓을 수도 있고 이게 용수철이 원래보다 압축된 상태인데 당기기를 사실은 조금만 당겨서 왔다 갔다 하도록 조금 당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상황 케이스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기저항과 마찰은 작용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30도 경사면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일단 용수철이 최초의 Dm만까지 압축이 됐을 때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용수철이 Dm만큼 압축이 되면 물체의 탄성력을 반드시 이제 경사 위쪽 방향으로 가하게 되어 있는데 물체가 받을 힘이 어떤 것들이 있나 분석하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물체는 질량 m짜리가 아래로 중력 mg 뉴턴을 받는다. 그런 힘 하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경사면에서 가속운동 또는 정지상태를 유지하거나 뭐 이럴 물체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힘을 경사 나란한 방향, 경사 수직인 방향으로 분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mg 중력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요게 경사가 30도면은 수직 방향에 대해서 수직 연직 아랫 방향에 대해서 경사면 수직인 방향 사이의 각도 요게 30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중력 하나 mg 크기 요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mg 사인 세타 mg 코사인 세타로 나뉘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으며 지금 세타가 30도니까 2분의 1, 2분의 루트 3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물체가 경사면에 항상 닿아 있을 거니까 수직 방향으로 적당한 수직 항력을 항상 받을 텐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 수직 항력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로 나오면서 이게 상쇄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용수철이 압축이 됐을 때는 펴질 방향으로 늘어났을 때는 당겨질 방향으로 경사면 나란하게 탄성력이 하나 또 작용을 할 거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용수철로서 압축된 길이가 Dm일 때는 KD만큼의 탄성력이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케이스에서 D값들은 얼마 나오는지 봅시다. D값들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mg 사인 세타가 mg 사인 세타 2분의 1이고요. g는 10 하면서 m 넣은 그러니까 5m이 kd만큼으로 나올 즉 D값은 k분의 5m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적당한 D미터 값이 그때그때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기만 할 뿐인 거네. 그러면 1번 케이스에서는 원래 용수철이 적당히 압축돼서 물체는 가만히 있게 계속될 때의 D미터라는 거는 K분의 100분의 5M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사인 세타 2분의 1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니까 5m이라는 숫자가 나오긴 했는데 100분의 10 해가지고 50 해가지고 2분의 1 0.5m요가 처음상에서 원래 D의 길이고 같은 식으로 계속 하면 되는 거죠. K분의 이번에 50짜리 썼네요. 50분의 5m 50 하니까 얘는 1m 압축된 상황이다. 요거는 K분의 이번에도 50짜리 썼는데 5m 그럼 이번 20kg짜리 썼으니까 100 해가지고 2m 압축된 상태들이 물체가 계속 가만히 있을 상태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용수철이 압축된 상태 기준으로 했을 때 세 가지 케이스 모두 추가적으로 내가 변형시키기를 1m만큼 변형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 물체가 원래 0.5m 압축이 된 용수철로서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당겨서 원래 길이 만들어 놓고 또 당겼다가 놓아서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고, 두 번째는 용수철이 1m만큼 압축돼 있는데 딱 그 1m만큼만 도로 회복시켰다가 손 놔서 왔다 갔다 할 상황이고, 세 번째는 말 잘못했네요. 세 번째가 맞죠? 자, 세 번째는 용수철이 2m나 압축이 돼 있다가 나는 1m만 당겼다가 놓을 상황이다. 이 숫자 변형을 통해서 각각의 케이스들이 용수철이 늘 압축이 돼가지고 어쨌든 진동을 할 거냐, 원래 길이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더 가서 왔다 갔다 할 거냐라는 크게 봐서 케이스들이 이런 식으로 나뉠 거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가나다 모든 상황에서 1번 D 값은 얼마냐라는 거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다 상황에서 물체를 놓은 후 용수철은 최소 길이를 얼마나 가질 거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용수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용수철이 달려있는 물체를 가만히 놔둘 때도 있지만 마찰 없는 땅바닥에 놓고 용수철 달아놓고 물체 단 상태에서 당겼다가 놔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경사면에서 용수철 자체가 압축된 상태에서 당겼거나 더 눌렀다가 놓을 때도 있고, 완전히 천장에다 매달아놓은 용수철 거기에 물체 달고 쭉 당겼다가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고, 땅바닥 위에 용수철 서 있고 물체 놓고 눌러서 왔다 갔다 하게 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물체가 받을 힘이 R자 힘이 0 뉴턴일 때가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는 이거를 해당 용수철에 달려서 물체가 움직일 때 평형점 위치라고 할 거예요. 이런 게 나올 때의 물체의 위치를 평형점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물체가 가만히 있던 걸 내가 누르거나 당겨서 왔다 갔다 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특별히 마찰력이나 공기저항이 있으면 또 달라지긴 하는데, 그런 것들 보통 무시할 때에는 얘들이 왔다 갔다를 계속 할 건데, 천장에 달렸을 때도 계속 할 건데, 빗면에 있을 때도 계속 할 건데, 마찰 없으면 요즘에 마찰이 있는 문제도 좀 나타나긴 하는데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쪽 끝 저쪽 끝을 특별히 진폭 변동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 이쪽 끝 저쪽 끝에서는 순간적으로 0m/s 속도를 가질 겁니다. 평형점 기준으로 비스듬하게든 위아래로든 좌우로든 왔다 갔다 할 때 저기까지 간다 순간적으로 0m/s, 저기까지 간다 순간적으로 0m/s 되는 요게 진폭이죠. 진폭의 2배 전체 왕복 구간에 대해서 이 평형점은 어디 있느냐, 무조건 가운데에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가운데 있게 된다. 우리가 다룰 이상적인 용수철 변형된 길이에 대해서 정비라는 K배로 정비라는 탄성력이 가해지는 문제들은
100% 평형점은 가운데 있게 된다 라고 해야지 되겠네. 자, 그렇다는 것은 첫 번째 상황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물체가 용수철의 원래 길이 기준으로, 용수철 그냥 네모나게 그립시다. 용수철의 원래 길이 기준으로 요 끝에 이제 물체 달려 있었는데 용수철이 D 0.5m만큼 압축이 됐을 때, 그래서 물체가 0.5m만큼 밀려갔을 때 이때가 평형점인데, 내가 평형점은 그래서 찾은 거고요. 흰 평형점 찾아야 되는 거고, 내가 1m를 당기면 물체는 용수철로서 0.5m 회복됐다가 0.5m를 더 간 상태인데, 요 전체는 1m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용수철이 원래 위치까지 원래 길이 회복을 한 적이 있니 없니, 뭐 맨날 압축만 돼 있니 다 필요 없고, 과거는 잊어버리고요. R자임 0 상태 찾은 다음에 1m만큼 갔다가 0m/s인 상황에서 진동을 시작해버리면, 그러면 이 끝점이 진짜 진동의 한쪽 끝점 되고요. 그랬을 때 어디까지 갈 거냐? 이쪽 끝에서 평형점 있고 저쪽 끝까지로 왕복을 할 텐데, 평형점은 전체 무조건 가운데여야 된다고. 요때 기준으로 1m, 총 2m만큼을 왕복을 할 거다. 뭐 항상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에서 용수철의 최소 길이는, 용수철의 순수 용수철만의 최소 길이는 얼마냐라고, 그러면 용수철 입장에서는 요게 원래 길인데 여기에서 0.5m 압축된 상황 기준으로 여기에서 1m, 그러니까 0.5, 0.5 갔다가 그 1m 돌아왔다가 1m를 더 가게 되면은 여기부터 1m 더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용수철의 원래 길이 기준으로는 1.5m만큼 압축된 상황, 즉 원래 길이 5m짜리 용수철이었다면은 용수철 자체의 길이로서는 3.5m 길이를 가질 때가 최소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중간 과정이 오히려 더 필요했었고, 용수철의 원래 길이는 진짜로는 5m였다라는 거는 마지막에 그냥 길이 구할 때만 사용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빠르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원래 용수철이 5m짜리 용수철이 있었는데 물체 달아놨더니 몇 킬로그램짜리 어떤 탄성계수 용수철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냐 했을 때 1m만큼 압축되면 물체가 R자임 0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억지로 당기기를 딱 지금부터 1m를 당겨서 용수철을 정확하게 원상복구 시켜 놓겠다 라고 하더라도, 원상복구 시킨 거는 용수철이 누워있을 때나 물체에 가하는 힘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지금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원래부터 1m 압축된 상태가 평형점이기 때문에 1m를 오히려 늘려놓은 상태에서 속도가 0m/s일 때 기준으로는 평형점, 끝점 1m, 1m 더 가는 지점 해서 이것도 역시 왕복 1m를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왕복 1m를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원래 용수철 길이 기준으로는 이게 평형점이 1m 압축된 지점, 거기에서 원래 길이로 회복만 됐다가 1m 도로 압축됐다가 1m 더 압축되는 이런 짓이 벌어지면은 용수철 입장에서는 원래 길이보다 2m가 압축되는 남아있는 길이 3m가 용수철의 최소 길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세 번째 케이스에서도 용수철 원래 길이 5m 그랬는데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풀어보니까 D 값은 2m 될 거다. 총 길이 5m에서 용수철이 3m 남아있는, 그러니까 2m 압축된 상태가
요게 물체를 달았을 때 평형점이 될 거다. 용수철 끝 지점으로 기준으로 얘기했지만 물체 지점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부터 1m를 당긴다면 여기서부터 1m를 당긴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이때는 평형점이고 내가 당겼기 때문에 현재 물체가 있는 지점이 앞으로 손 팍 놓으면 왔다 갔다 할 진동의 끝 지점. 평형점은 흰 평형점. 내가 억지로 만든 이쪽 끝 지점 1m. 손 놓으면 평형점은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여기 갔다가 1m 더 갔다가 하는. 지금 모든 문제 똑같죠? 평형점 상태에서 x 1m, 1m, 1m를 당기면 진폭 1m, 전체 왕복거리 2m인 운동을 다 해요. 2m인 운동들을 다들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원래 용수철이 2m가 압축된 상태에서 1m 왔다가 평점 갔다가 1m 더 갈 때 그러면은 용수철 입장에서는 순수 용수철 입장에서는 총 3m 압축된 상태 용수철은 2m 길이를 가질 때가 최소 길이가 되겠다. 뭐 요런 식으로 내가 가만히 있던 애를 당겨서 속도 0m/s에서 던지진 않고 툭 놓으면은 왔다 갔다 할 전체 왕복 구간의 길이는 속도가 0인 지점, 평형점, 얘는 맨날 가운데예요 라고 하는 식으로 물체가 용수철이 옆으로 누워있는 데서 마찰하면서 왔다 갔다 하나 물체를 달아놓을 용수철이 천장에 달려있는 상황이든 물체가 아래 땅바닥에 서 있는 용수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든 모두 원래 길이를 따져야 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원래 길이보다는 힘이 평형일 때의 상황 기준으로 평형점에서 이쪽 저쪽으로 같은 길이만큼 결국 왔다 갔다 한다. 요것만 기억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탄성력 관련해서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약간 어려워하기도 하고 연력학까지 포함해서 낼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 뭐 모의고사 등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느낀다라는 거 내가 이제 수업해보면은 학생들이 요즘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아마도 그쪽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 단진동, 탄성력에 의한 용수철 진자의 단진동 관련한 문제로서 각도가 30도일 대로 쭉 예를 들어봤는데 일단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체 최대 속도니 뭐 포텐셜 에너지는 뭐 이런 것들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그것까지 가면 너무 탄성력, 수능 대비 탄성력 특강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추가로 이 관련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는 한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탄성력이 작용하는 거는 상황마다 다른데 그런 탄성력이 작용할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 라는 것도 필요하면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2분의 1 K X 제곱 X는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부터 늘어나든 줄어들든 무관하게 변형된 길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데 자 각각 보면은 지금 첫 번째 케이스 어땠었어요? 용수철이 기억나요? 용수철이 2분의 1m 0.5m 압축됐는데 내가 억지로 1m를 늘리다 보니까 용수철 입장에서는 0.5m 압축됐다가 1m 갔다가 1m 돌아왔다가 1m 더 갔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용수철 입장에서는 최대 변형된 길이는 0.5m에 1m 더 갔던 1.5m 압축된 길이가 최대 길이다. 그때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100 1.5m의 제곱줄이 저장됐을 최대 포텐셜 에너지고 최소 포텐셜 에너지는 0이죠. 용수철 자체 입장에서는 원래 길이 돌아왔다가 0.5m 더 늘어난 데까지 왔다 갔다 할 거기는 한데 용수철, 순수 용수철만으로서는 순간적으로 원래 길이 돌아온 순간도 있기는 하니까 최소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K 0제곱 0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고
같은 방식으로 얘는 원래 압축됐다가 겨우 제자리 돌아왔다가 압축된 지점에서 딱 그만큼 더 간 지점을 왕복할 거기 때문에 최소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에 저장될 최소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0줄일 거고 최소 포텐셜 에너지 최대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 원래 기로부터 2m 압축됐을 때 그때가 최대 포텐셜 에너지 계산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3번에서도 적용하면 되겠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정답 뭐 계산한 거는 밑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체의 최대 속도니 뭐 이런 것들까지 또 얘기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해서 새로운 평형점 기준으로 중력은 무시하면서 뭐 이렇게 그냥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 상수 K짜리 달려있는 것처럼 바꿔서 생각하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뭐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한도 끝이 또 있긴 있는데 오늘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좀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런 다음 우리 문제 논제 2에서 오늘 품 논제 2에서 1번하고 2번 A, B 물체는 그냥 한 물체로 볼 수 있고 중간에 용수철 2개 껴있는데 이게 튕겨나갈 때 2번처럼 A, B, C가 별도의 물체로서 용수철이 2개 달려서 순차적으로 펴지는 동안에 그럴 때 물체들의 속도나 움직이는 방향 관계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 보고 풀어보라고 했었습니다. 과정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거나 물체들 간의 관계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되는데 그런 법칙 관계를 쓸 때 답안지에다가는 뭐라고 나타내야 되는지 거기 꼭 써야 되는 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또 이제 답안 작성론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자, 그것들 우리 시간이 좀 뭐 쭉 설명하느라고 좀 길어졌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여러분 화장실도 잠깐 갔다 오고 그런 다음에 같이 또 볼게요.